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알렉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김수홍이라고 합니다. 일단 헤르메스 미더베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헤르메스의 사용자가 아니라서 이런 곳에서 이제 발표할 기회를 갖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어쨌거나 이런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외국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발표 자료에 좀 급하게 이제 영어 버전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음성도 달았는데 지금 음성은 이제 마이크랑 올리기 때문에 음성은 하지 않고 그냥 한글로 읽고 그냥 영어 자막만 보여드리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은 이제 쿠마 스튜디오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뭐 기능이 엄청 잡다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디스패치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트래킹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오늘 발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작업을 하나 시작을 할게요. 일단 지금 제가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 요 작업을 하게 되면 일단 조그만 게임 비슷한 걸 하나를 만들 거예요. 게임 비슷한 하나 만들 건데 지금 이 발표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이제 메인 오케스트레이션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요쪽에 이제 서브 오케스트레이션 작업을 하고 나머지 애들이 이제 리소스 작업이나 이제 코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만든다거나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뭐 더빙을 한다거나 아니면 BGM을 만든다거나 이펙트를 만들겠죠. 뭐 3D 모델링도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다 작업을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플랜은 제가 이쪽에다가 미리 플랜 자체는 짜놨어요. 짜놓고 들어왔고요. 그래서 요 리소스들을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보면은 요 프로젝트거든요. 지금은 아직 파일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스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만 짜놓은 상태고 얘네들은 그거에 따라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동안 전 발표를 해볼게요. 일단은 요 작업은 아마 100% 실패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고 아마 이미지 생성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5분이면 이미지 한 장씩 생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실패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 디스패치의 강점이 이 실패를 트래킹하는 기능이라서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일단은 방금 보셨다시피 에이전트가 지금 총 16개인가 18개인가가 한꺼번에 돌아가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트래킹을 할 수 없거든요, 작업을.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작업들을 트래킹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걸 이제 원장처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는 총 6종류로 관리가 되고요. 이제 이 작업이 끝났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실패를 했느냐, 그리고 이 작업이 다 끝나서 플랜이 완료가 되었느냐 이런 걸 트래킹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단 디스패치는 방금 전에 여기서 살짝 보신 것처럼 에이전트끼리 소통을 하는 창구예요. 그래서 이런 규약을 만든 건데요. 이제 요거 작업을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 이제 코덱스고 얘 같은 경우 클로드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델이 터미널만 있으면 어떤 터미널은 상관은 없어요. 그냥 다 호환이 되는 상태로 만들어 뒀고요. CMOS 샌드 기반으로 작업이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안액은 전부 쌓이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 작업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지금 보시면 알아서 작업하고 있죠. 저는 한 명한테밖에 안 시켰는데 그럼 얘가 지금 작업 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게 흘러가지 않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손으로는 이렇게 많은 워커를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관리를 하다가 이제 에이전트를 관리할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관리할 오케스트레이터를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 자체를 제가 트래킹을 해야 되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트래킹하기 위한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까 조 그 대표님도 발표해 주셨지만 인간의 개입은 병목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개입을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이 디스패치라는 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요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오케스트레이팅을 해도 되지만 이제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겠죠? 그럼 얘가 이제 브로커를 작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장을 작성을 해요. 이 브로커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이 이름을 붙여두긴 했어요. 뭐 하울이 뭐 다람이 붙여두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라벨이에요. 라벨. 그러니까 세션을 추적하기엔 라벨이지. 그러니까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에요. 그런 인격체나 그런 건 아니고 역할도 없고 그리고 모두가 다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층 단위가 아니에요. 계층은 그 각각 플랜에 따라 각각 프로젝트에 따라 정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얘네들이 작업을 하다가 이게 아까 방금 보신 이제 플랜과 이제 태스크가 같이 연동이 되는 건데 이게 막힐 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작업이 막힐 때 이제 브로커 메시지라고
이제 내가 작업이 막혔다 하고 이제 그거를 발신을 하고 오케스트레이터가 그걸 풀어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플랜에다 기록을 다 합니다. 뭐가 막혔었고, 뭐가 잘 됐고, 그래서 뭐가 됐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변형을 했고 이런 것들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에 이거는 사실 이번에 발표하기란 디스패치 기능이랑 관계가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헤르메스도 자가학습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자가학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이거 얘가 자막을 다 달아줬네요. 이게 자막이 영어 자막 달아달라 그래요. 급하게 달아준 건데 제가 할 말을 다 달아줬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막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스레드로 묶고요. 이게 페르소나 11명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그냥 라벨입니다. 그쵸. 되고 이게 다 제가 했던 말이죠.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6종류가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플래너가 지시를 내리겠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질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건 옵션이에요. 필수는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제 묻고 싶을 때만 물어요. 상황 보고는 이제 중간에 관리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걸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 제한을 줬거든요. 7분이라고. 시간 제한을 줬기 때문에 그 시간 제한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상황 체크를 할 거예요. 어디까지 진행됐어? 얼만큼 진행됐어? 7분에 맞출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이건 포기하자 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상담을 해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메모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거나 아니면 자기 인사이트 같은 걸 메모를 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작업에서 이런 거 좀 중요한 것 같다. 아니면 이거 나중에 한번 다시 보자. 이런 메모를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막힘 요게 이제 중요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건데 이게 플레이는 항상 성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에이전트도 우회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페어백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우회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트래킹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이거 자막을 보면서 얘기해야겠네요. 이게 얘기를 하고 자막을 하니까 흐름이 끊기네요. 네. 그래서 이 디스패치는 이제 어떻게 끝나냐면은 이제 상태가 5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디스패치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다음에 워크던은 그냥 이제 작업자가 작업을 일단 끝냈어요. 뭐 주기든 밥이든 끝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QA 패스 이 하울러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하울이라는 오케스트레이터인데 제가 통과를 시켜줍니다. 통과시켜주고 싶으면 아니면 리젝을 하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워커가 작업을 못 끝내고 이런 상태로 이제 트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정해놓은 규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약대로 작동을 하고요. 요거 내용을 빼먹었구나. 네,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되는 거냐면은 이게 페일 방식이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페일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업자가 자기가 페일이라고 올려요. 윗 사람한테. 그러니까 위에 상위 개념에. 그리고 올리고 그 상위 또 자기 상위한테 올려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보고 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페일의 내용은 이제 에이전트들이 판단을 해서 합니다. 제가 강제하지 않았어요. 이제 페일에 대한 이제 양식만 제공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작업을 했냐.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어, 네, 요거는 이제 검증 항목 이제 뭐 이런 거 통과하지 못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그거예요. 체크리스트 중에 이제 얼마나 뭘 못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런 거 1분은 했는데 1분은 못했다. 그래서 다음 스프린트,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결정을 해서 다음 걸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은 요게 이제 원장에 실패를 하면 원장에 기록이 되고 그게 다시 플랜에 기록이 되고 그게 다시 자각습을 하고 그다음 디스패치라고 하죠. 그다음 대화에 적용이 되는 이런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디스패치라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패를 기록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막 제 스레드 보신 분이면 알겠지만은 이제 뭐 알렉스의 6원칙이라고 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어서 7원칙을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문서를 안 보더라고요, 얘들이. 그래서 이제 문서를 좀 봐라. 뭐 이런 내용의 것을 업데이트했는데 이게 그냥 에이전트를 위한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됐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몇 분이 지났죠? 일단 얘네들은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죠? 4분, 3분, 6분. 다 끝났네, 얘들. 얘 아직 남았네요. 얘 한 명 남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작업이 다 끝났네요. 이제 한 명만 남았네요. 8분 작업 지났고 네. 이제 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수령한다 그러고 하네요. 디스패치 양식을 조금 볼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이 너무 작아서 안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좀 이메일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걸 조금 크게 해서 클릭이 잘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셔도 볼 수는 있으니까 어차피 내용을 보실 거 아니고 양식을 보실 거라서 그냥 보여드리면 얘가 하울이고 얘가 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걸 보낸지 이렇게 합니다. 스피커가 누구고 누구 수신 누구 이런 식으로 이메일처럼요. 진짜로. 그래서 태스크 이건 태스크 파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작업을 할 거다 하고 프리뷰 이거는 자율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7분 스프린트를 할 거고 이런 걸 해라. 이런 플랜을 열어서 이런 걸 해라 하는 내용이에요. 액션을 이런 걸 하고 결과는 여기에 기록을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작업을 다 하면 이런 식으로 옵니다. 얘가 불이니까 불이는 아마 한참 전에 작업이 끝난 것 같아요. 그냥 뚝딱이 거 볼게요. 뚝딱이는 누구야? 어, 뚝딱이는 아마 이쪽이었나 보네요. 그럼 얘가 보냈을 거예요. 뚝딱이가. 뚝딱이가 여기 있을 거거든요. 여기 있겠다.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라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라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벨이 없으면 세션이 어떤 놈인지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유닉 아이디 뭐 숫자로 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워크던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가 끝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마 다 성공 못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한번 보러 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지금 얘가 프로젝트가 4번이죠. 저희 테스트 4번. 그럼 테스트 4번으로 가볼게요. 테스트 4번으로 가보면 지금 현재 계획은 이만큼밖에 진행 안 됐어요. 그죠? 다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아마 플랜을 기록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 플랜 기록 관리는 이제 오케스트레이터가 관리를 하니까요. 그냥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얘가 쭉 지시를 내려요. 쭉 지시를 내리면 얘네들이 작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작업이 종료됐다. 성공한 애들은 올리고요. 그다음에 얘는 실패했네요. 콩콩이. 얘가 3D 만든 애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 다 작업을 못했을 거예요. 이쪽에 3D를 만들었을 텐데 이게 작업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얘는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얘는 3D를 만들었고 그죠? 얘는 3D 성공을 했네요. 근데 이제 콩코이가 한 작업들은 지금 성공을 못한 거예요. 얘네들 이런 거 뭐 캠프파이어랑 배는 성공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얘는 없죠 파일이. 그러니까 독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추격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 GLB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요 3D 관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하내고 나머지는 다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아마 한 명만 기다리면 끝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서버를 제가 미리 띄워놨는데 미리 띄워놨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고 자,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냥 실패를 많이 안 했네요. 서버를 좀 띄웠을까? 띄워놨네요. 이렇게 안 들었고 소리가 안 나나? 소리가 되나? 질문 있으실까요?
솔직히 제가 슈퍼파워스를 안 써봐서 잘 모르기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트래킹하기 위한 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계획 왜 플랜을 따로 짜고 왜 투도를 따로 만들고 그러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껐네요. 잠시만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이 계획이 얘네들이 지금 저는 CLI 정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그 오아스라 그러죠. 이제 인증 시스템을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API를 갖다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단어 그대로 이제 코덱스 CLI 그다음에 클로드 CLI를 가져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클로드 같은 경우는 클로드의 플랜이 있고 코덱스는 코덱스만의 플랜이 있어요. 그 자기들 다 작업도 따로 관리하고 메모리도 다 따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통합할 시스템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LMS 같은 걸 쓰시면 사실 LMS를 쓰면 되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쓰지 않기 때문에 저만의 시스템을 따로 구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편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손에 맞고 제 작업 스타일이 제일 잘 맞기 때문에 만들어 쓰는 게 편해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게 어디 갔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코딩 에이전트가 이제 메모리 체계나 문서 체계가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가장 애로사항이었던 힘들었던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예를 들면 메모리 체계나 문서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하는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있어요. 네. 일단은 메모리 쪽도 있고 또 요것도 크죠. 그러니까 스킬이나 훅 시스템 같은 것도 있는데 하나 보면은 잠시만요. 기능이 많아갖고 저도 여기 있다.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클로드 훅이거든요. 이건 코덱스 훅이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그걸로 심링크로 관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킬 하나를 가져다 쓰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원본 스킬이 있으면 이게 그 코드를 따로 짜놨습니다. 이거를 클로드용으로 배포해준 스킬, 코덱스용으로 배포해준 스킬을 따로 짜놨어요. 그래서 스킬은 하나로 관리하고 이 두 군데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빨간색이 이제 코덱스 클로드, 그다음에 요 파란색이 코덱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이제 끄고 키고 스킬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이거를 관리하는 스킬이 따로 있어요. 이게 스킬 훅 이게 영어 발음을 제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요 스킬이 뭐냐면 요게 방금 그겁니다. 훅이랑 스킬의 규격이 다르잖아요. 에이전트마다. 그래서 그 규격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따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그냥 개념을 새로 만든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decision.md라고 제가 결정 사항들을 이제 적어 놓은 문서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에도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되게 많긴 한데 여긴 없나? 아, 아, 아. 여기는 그 내용이 없네요. 지금 보면은 제가 기존 메모리 시스템은 안 쓰게 해놨거든요. 메모리 시스템 안 쓰고 이제 제가 쓰는 메모리 시스템만 쓰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제가 작업한 방법론들을 정해놓은 이제 문서를 이제 제가 책 정한 규격인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독자 규격으로. 네. 네. 무시하진 않았어요. 거기도 이제 심링크로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에서 다 배포를 하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오케스트레이터도 없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예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얘네들 시스템 메모리를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시스템 메모리가 얘들은. 그러니까 보면은 롤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너럴 리스트예요 다. 롤이 없는 상태로 작업을 하고 롤은 어디서 정해지냐면 여기서 정해져요. 플랜에서. 그러니까 플랜에서 각자 그때그때 이제 유동적으로 롤을 정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롤을 저도 정해볼까 하고 요걸 만들긴 했거든요. 역할 그래프를 만들고 하긴 했는데 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쓰진 않고 있습니다.
주로 게임 개발에 쓰냐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요. 게임은 이제 서브 이제 취미랑 비슷한 거고요. 그냥 제 전반적인 작업에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디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쵸? 뭐 파일 관리도 하고 그냥 뭔가 이건 서브 잡이라기보다는 제 작업 환경이에요, 그냥. 그래서 네. 배럴 디스코드. 그 앞에 보면 다 디스코드를 가지고 대화를 하던 건데 네. 약간 그 잽이죠, 잽. 그 느낌입니다. 네, 그냥 원문 문서랑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실패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실패 내용 하는 거. 그리고 네. 프로젝트 로드맵이 어떻게 되잖아요. 로드맵은 제가 그때그때 불편한 걸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써보고 싶은데 바로 쓸 수 있나요? 이거 오픈 소스로 뿌렸었다가 네. 이게 아무래도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네. 이게 조금 이제 개인 정보가 조금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내린 상태인데 이거 정리만 되면 다시 올릴 생각이긴 합니다. 쓰고 싶어가지고. 네. 쓰면은 저랑 팟캐스트 한번 찍을 수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린 김에 여기까지 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이제 서브 플랜에 대한 내용이고 원래 여기에 잡이 다 달려 있는데 지금 여기 달려 있진 않네요. 네, 디스패치라 그래서 이게 요거거든요. 대화 내용. 그래서 보시면 역으로 다 달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플랜을 짜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트래킹하고 어떻게 작업했는지를 이렇게 플랜에 다 달아요. 그러니까 계층 구조죠. 디스패치 위에 서브 플랜이고 서브 플랜 위에 플랜이 있는 이런 구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또 있나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개념이 SDD 개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이것도 이제 플랜 기반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이걸 만든 이유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방금 제가 로드맵 뭔가요 물어보셨을 때 제가 그때그때 편한 거 만든다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럴 만큼 계획을 잘 안 세워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세운 계획도 훨씬을 잘 못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다 변경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음. 그러니까 플랜을 짜다가 실패라고 변경이 생기겠죠? 그럼 그거를 역으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 여기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역으로 따라 들어가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해 놓고 얘가 만약에 시간이 더 있었다면 오케스트레이터가 자동으로 또 돌렸을 거예요, 실패를 가지고. 저랑 상담을 하든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디스패치 내용에 그만할까요? 디스패치 내용이 벗어나는 내용이긴 한데 네, 요거는 플랜에 대한 내용이긴 해. 플랜에 달려 있는 건데 그 여기는 그래서 설명이 없어요. 없는데 보통 이제 카팟이 오토 리서치라든가 아니면 꼴이라든가 다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스킬을 실행할 때 작업을 제한을 걸고 시작을 해요. 근데 제 플랜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작업을 출구를 막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니까 잘. 그러니까 작업을 출구를 막아서 중간에 계획이 변경이 생기고 잘못된 게 생기면은 나가지 못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이 돼 있어요. 또 질문